적으로 이제 의존적인 사람들, 누가 나의 길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독립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가스실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가스실에 들어가기가 좀 아예 편하죠.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가스실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운 거죠, 사실.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어렵죠. 가족,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 다 어려워요. 야, 그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노력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사실 헤어진다는 뜻보다는 적정 거리를 유지해라는 뜻인데 부모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학업을 마친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절반 이상. 그렇죠.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70%.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둘 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라는 말 있잖아. 그 안에서. 아 이게 주머니에.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배우자가 같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할 거냐의 문제고. 저는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병대 출신. 근데 저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엄마의 입장에 빠졌으면 그 며느리 고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자식이 있잖아요. 아직 애기들이 그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너무 마음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솔직히 이거는 만약에 제가 정말 결혼을 했다면 저 와이프. 네. 왜 엄마가 이거 방송하는 거는 막 아니요, 근데 엄마한테도 얘기한 적 있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어머님은 일단 평생을 살아왔던 저랑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 분이 생기면 아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보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마인드로. 저는 일단은 누구 한 명이 마음 아픈 거가 저는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아쉽지만 둘 다 그냥 유머. 아니 그래도 골라봐, 세영아. 진심으로. 만약 고른다면은 앞에는 재밌으라고 한 거고 고른다면은 와이프겠죠.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건강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 부인 중, 내 배우자 중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누구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선택한 건 엄마가 아니라 내 배우자라는 거고요. 결국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정신과적으로 좀 더 건강한 답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낳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세상에 내놨지만 자식은 어떠한 선택도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모는 내가 낳은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의무란 말이에요.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저희 채널이 욕먹었다는 이유가 애 낳을 때 내가 널 어떻게 낳는지 알아?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그런 생색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엄청. 욕한 사람들은 부모들이겠네요. 그렇죠. 악플 단 분들은 부모 세대.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건 젊은 세대. 인정하기 싫어서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는 결혼을 니네가 안 해봐서 그렇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애기를 저희는 키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하고요. 정신적으로 자라는 걸 성숙이라고 했을 때 신체적으로 자라는 성장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돼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몸뚱아리는 알아서 만 24세까지 자라나가고 만 25세부터 늙어가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자라는 성숙은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과제들이 있어요.
그 인생 숙제들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유아기 때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초등학교 때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20대가 돼서 성인이 돼서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에요. 중고등학교 때요? 네.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 4가지가 있어요. 정서적 독립이 있고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다 20살 넘어서 성인이 돼서 해야 되는 건데 정서적 독립은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해야 돼요. 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라는 거는 사람이 부모 배에서 만들어져 부모 몸에서 나와서 부모가 물고 빨고 키웠지만 평생 부모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네 이제 혼자서 성인으로 혼자 살 준비를 해. 부모하고 서로 정떼기 해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막 네. 혼자 할 거야. 아이들 자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게 원래는 한 90%였다면은 부모가 차지하는 포션이 10%로 줄어버리고 나머지 90%가 또래 집단이 차지해요. 이제 친구가 세상 전부고 와. 학교 생활이 세상 전부가 돼버려요. 부모의 역할은 그럴 땐 놔둬야 되는 건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까지 엄마 아빠가 좋던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구야 그랬더니 왜 소리 지르고 문 꽝 닫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네. 섭섭해하잖아요. 아이들도 당황해요. 왜? 부모한테 화가 나는데 왜 화나는지 몰라. 이 집구석이 너무 싫은데 왜 싫은지를 몰라. 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와 부딪히는 이유는 네. 얘가 나한테 멀어지는 걸 어떻게든 안 멀어지려고 붙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붙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사춘기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러면?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부모님들이 되게 뿌듯한 얼굴을 하시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사춘기도 없었어요라는 되게 무서운 말을 하시는데 이건 언젠간 해야 되는 숙제란 말이에요. 10대 때 안 했으면 20대 때, 안 했으면 또 30대 때는 해야 되는 숙제예요. 어른이라는 거, 성인이라는 거는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성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뭘 선택했고 뭐 선택을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이 자랐던 사람들이 그냥 부모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선택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원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이 선택의 원인을 내 부모로부터 찾는 거예요. 내 부모가 원했던 걸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결혼과 동시에 독립을 했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독립이 아니죠. 그냥 결혼과 동시에 출가해서 서로 같은 가정을 하나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독립도 되지 않은 채로 살던 사람이 신체적으로만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만 다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독립 못하고 살던 그 부모와 또 갈등이 해서 이중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우, 야. 그리고 이 부모 또한 아이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새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로 생각하니까 이 부부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부부 싸움하면 내가 개입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그게 또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심화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네. 좋아요. 좋아요. 퀴즈 좋아요. 상황은요. 아버지랑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들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엄마와 아들의 카톡 내용입니다. 오케이. 엄마가 주말인데 집에 없네.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어? 밖에 친구랑 있어요. 몇 시에 들어오니? 오늘 엄마 혼자 저녁 먹어 하는데 같이 먹자. 아, 엄마, 저 오늘 저녁엔 여자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빨리 먹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너 좋아하는 불고기 지어놨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전 크크크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죠. 그거하고 뭐예요? 그 보내고 이제 뭐 어머니 뭐 이렇게 뭐 알아서 하시게 하고 이제 난 데이트하고 이거 예의 바른 익십이죠. 예의 바른 익십. 엄마도 물음표?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씨가 아마 제일 어머님이랑 좀 애틋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 씨 답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내일 먹자 할 것 같아요. 내일 먹자. 자, 갑자기 뭐 엄마가 말한 거니까 이거는. 그럼 뱀뱀 씨는? 저는 만약에 그 제 여자친구가 정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면 그럼 엄마랑 같이 볼래? 이렇게 할 아,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볼래? 이렇게 할 근데 여자친구가 싫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야 우리 엄마인데 한 번만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그건 싫어하면 가스라이팅이잖아. 그쵸. 아 이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냥 알아. 제한. 도와줘. 아, 그럼 형은 도와줘. 우리 엄마 부탁이죠. 보면 도와줘. 네 도와줘. 그리고 이럴 때는 공정하게 누가 먼저 약속했냐 봤을 때 선약. 아니 선약이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가 먹고 엄마는 갑자기 얘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현 씨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쓸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선약이 우선이다. 아니죠 그 대신 냉정하게 말을 못 하죠. 우왕 맛있겠다 불고기. 우왕 맛있겠다 불고기. 이렇게 해야지. 하트 보내고 엄마 그거 먹지 말고 남겨 내가 내일 다 먹을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내일 말고 오늘 같이 먹자. 내일 말고 오늘 같이 먹자. 거기까지 하고 문자를 3시간 있다 보내야 돼요. 영화 보느라 이제 확인했어. 그래야지. 그럼 엄마가 안 자고 있었어. 저는 저 내용 보니까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엄마 그럼 밥 간단하게 먹고 들어갈게요. 가서 불고기 또 먹을게요. 하면 돼. 불고기 또 먹을게요. 하면 돼. 대우니까 가능한 거잖아. 대우니까 가능한 거잖아 이거는. 엄마 조금만 먹고 들어갈 테니까 먹으면 되잖아. 오히려 형한테는 되게 행복한 문자인 거네. 저녁 2번 3번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게 또 있어요. 다음 것도 있어. 또 있어. 언제와 계속 시간마다 보내는 거야. 2시간 뒤에. 아, 이게 익십한 거죠? 언제와? 아들이. 많이 언제야? 늦니? 읽었어. 아 이거는 얘기해야죠.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엄마. 이제 7시 해야지, 40분이니까. 그래 저는 뭐 신경 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딱 부모님이 딱 한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올게라고 했는데 5시면 2시간이 지났잖아요. 저녁 먹을 시간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걱정돼서 언제 와? 많이 늦니라고 보낸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엄마 먼저 주무세요.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2시간이면 밥 먹었을 때 됐고 네. 우리 20 몇 살이 된 아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해서 남겼다? 아니죠. 성인이 된 아들이 여자친구 누구와 있는다도 얘기했고 뭘 한다도 다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 언제와 늦게 오니 불과 7시 40 몇 분에? 이거는 사실 어머니의 과한 집착이죠. 그렇죠. 맞아요. 과한 집착이. 이럴 때는 조치 취해야 돼. 어떻게 주시지? 이때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한다 이러면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엄마 이렇게 하면은 나는 결혼 못 해.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내가 결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과한 거야. 나 이러면은 결혼했을 때 엄마도 이렇게 충분히 계속한다는 게 상상이 되는데 이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엄마 이제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동현 씨가 그런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정도면 해요. 무서워 벌써.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관계가 죄송해요 유유가 나온 것부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약이 있고 이게 뭐 여자친구가 됐던 친구가 됐던 내 선약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죄송해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혼한 어머니,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롭지. 이 아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그 부담감,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그래서 독립이 어려운 아들들이 되게 많고 딸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딱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 거는 호르몬이의 외아들 요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 더 심하죠. 제 가족만 그러니까 해도. 어머니가 힘들게 산 거를 보고 자라고 감정이입이 되고 어머니와 자꾸 동일시하는 딸의 경우에는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엄마가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못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꼭 호르몬이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독립이 안 된 혹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집착이 혹은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된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저 첫 번째 저 카톡이 왔을 때 아예 다 보내야겠네요. 그냥 뭐 하고 있어? 뭐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좀 놀다가 늦게 갈 거니까 뭐 먼저 자. 아니 근데 그거 다 이야기하고 아니죠. 저건 제가 볼 때는 위험 사인이거든요. 이미 저게 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어머니한테 나 여자친구랑 아니면 여자친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냥 친구와 선약이 있다 끝이에요. 그냥 딱 현실적으로 그냥 단호하네. 사실은 이 상태로 더 있다가는 둘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거고 아들은 특히나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독립 준비해야죠.